208쪽의 조세 정책입니다. 208 조세. 보통 우리 둘 다 우리 시험 나오는 용어입니다만은 이 조세 조자고 이 세금 세자죠. 세금 이렇게도 출제하고 조세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조세, 세금. 자, 우측에 보시면 이 조세, 세금의 기능 크게 두 가지. 가로 2번 보시면 부동산 자원 배분하는 게 있죠. 이 자원 배분. 투자는 늘리고 투기는 줄이라고 하는 경과세 또는 지원, 중과세 이렇게 해서 투자 쪽으로 자원 배분을 늘리도록 세금 이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로 3번에 소득 재분배 있죠. 소득 재분배. 자, 소득 재분배는 이제 고소득자에게 과세 많이 하여 저소득자에게 다시 재배분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재배분. 소득 재배분 이런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막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넘겨서 우측에 보시면 오른쪽에 탄력성에 따른 조세 기착. 자 동그라미 1번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게 별표하시고 별표.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수요 곡선이 탄력적으로 누워 있고 공급선이 비탄력 서 있으면 공공재는 우리 사적재는 상하로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공공재는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 알 필요는 없고 자, 이게 서 있는 얘하고 누워 있는 얘하고 이렇게 때리면 누가 더 아플까요? 세금 때려보면 서 있는 얘가 공급자가 수요자는 쑥을 있으니까 서적하겠죠. 부담이 크다 하는 비탄력적 부담이 크다 하는 결론이고 또 서 있는 수요곡선과 누워 있는 공곡선 여기 세금 때리면 누가 아프다? 서 있는 수요곡선 비탄력적 수요곡선이 탄력적인 공급사 부담이 크다 하는 이게 결론이라. 자, 이런 경우는, 이런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신규 새집 시장 있죠, 새집. 새집은 사는 사람이 고소득자다, 저소득자다? 고소득자겠죠? 파는 사람은 새집은 건설업자겠지. 세금 때리면 건설업자 부담이 크고 분양, 미분양 있으면 안 되니까 다 팔아야 하니까요. 무조건 팔아야 되죠. 필수제로 팔아야 합니다. 대로 필수제가 비탈 때. 그리고 사는 사람은 이거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재테크 차원에서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있죠. 탄력적 대체성이 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중고주택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중고 또는 임대차 시장에서 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임대차 시장. 자, 임차인이 반드시 임차를 해야 돼요. 임대인은 임대사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 임차인은 다른 밑에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임차를 필수제니까 비탄력적입니다. 꼭 해야 한다고요. 그 세금 때리면 고소득자인 임대인은 피하고 저소득자인 임차인이 많이 터진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토지 시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토지가 매도자는 꼭 팔아야 하고 매수자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탄력적이죠. 이 세금 때리면 누가 부담 많이 한다? 당연 매도자, 공급자 부담이 크겠죠. 매도자. 그 다음에 수요자 부담은 적고 근데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다 고소득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부자. 단순화해야 되는데 책은 단순하니까 고소득자 이렇게 되고 또 토지시장에 이렇게 생기면 쓰면 살 사람은 꼭 사야 돼. 팔 사람은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돼요. 양도세도 내가 물게, 내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금 때리면 매수자 부담이 크겠죠. 둘 다 고소득자라.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신축을 하겠죠. 신축을 하고 신축 시장에서 이거 당연히 이 조세가 여기 조세했던 것이 일로 증가됩니다. 조세도 코스트 비용이니까 신축하는데 원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아파트 분양할 때는 세무사한테 분양 컨설팅 했느냐 이런 거 묻는다니까 세금 얼마냐 공인회계사 그 계산했지. 중개업자가 대충 때려갖고 이 오발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감정평가에다 평가해봤냐 이런 거 묻는다니까. 컨설팅 하려면 그래 들어가야 돼. 그럼 이로 이제 당연히 들어갔죠. 신규 사는 사람은 고속자지. 새집 사는 사람은 탄력자니까 세금을 피하잖아요. 나는 조세 회피, 조세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새집이 세월 지나면 뭐가 된다? 중고주택 되고 뭐 임대차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중고주택 되면 임차인이 비탄력자이고 임대인이 탄력자 고속자입니까? 세금 때리면 임차인이 많이 물죠. 그래서 부동산 조세는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이 실질 부담이 크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저소득자가. 세법상 외관상 보이기는 고소득자가 담세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 부담은 임차인이 임차로 속에 여기 이제 세금 뭉티다 이런 얘기야. 세금 부담이 크다. 그래서 세금을 고소득자는 때리려면 마음대로 때려라. 뭐 청와대에서 세금 중과세 한다니까 때려라. 뭡니까? 옛날 부자세, 종합부동산 생기니까 그 업체 가지고 또 팔잖아. 고급으로. 지금 재건축 환수 완덕하니까 고가 주택을 집을 하잖아요. 고가 아파트로 사치 있게. 이렇게. 그 결국에는 다 첨가시켰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세금 물고 싶어도 세금을 물 수 없는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다릅니다. 외관상으로 다르다. 세법은 법적 형식상 담세자일 뿐이고 학개론에서는 실질 부담자, 실질 조세 기착자를 따지는 거예요. 실제 호주민이 내는 사람, 누구 호주민이 나올까? 저소득층 호주민이 나온다. 이 결론이라. 그 이 세금은 조세는 필요악이다 이랬지. 필요악이다. 필요는 한데 악행을 하는 게 전 세계가. 아니 저소득자한테 아까 이런 식으로 말 좋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본질 안 간다. 말로만. 그래서 고소득자는 세금 많이 때리든지 상관없어. 별로 상관없어요. 토지시장에서 일로 가고 여기서 중고, 최종 여기 보면 이제 저소득층이 임차인, 중고주택 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는 중고주택을 뭐 3채, 4채, 100채, 1000채, 200채가 있다가 판다고요. 그럼 그 사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런 거예요. 이번에 뭐 중과세 한다니까 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이면 보유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대로. 정권 바뀌면 또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보유과세 또 중과세 올리겠다. 이렇게 하지. 미리 팔으라고. 보유과세 올린다니까 올리면 올려라. 보유과세 뭐 난 또 더 비싸게 언제가 팔면 되니까. 그 세금을 겨울 잘 안 내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 여왕 하는 분은 그분 지금 고인이 돌아가시는데 부동산으로 큰 돈 벌었어요. 보시고 이게 자기는 솔직히 이 저소득자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법이 세율이 높아가지고는 뭐 세금 많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담세를 안 하니까 따로 재단을 만들어가 기부를 하고 돌아가시다니까. 기부하지 않고는 실제 사회화는 시키기 힘들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지. 우리 한국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금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그 수요 공급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 수평, 공급은 일반적 우상량. 자, 여기 세금 때리면 수평선인 완전 탄력적인 수요자는 완전 부담 안 하죠? 스쳐가는 바람일 뿐 100%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고 공급이 일반적 우상량. 세금 때리면 완전 비탄력적이 완전 부담 100%.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이고 수요 곡선이 일반적 우하향. 자, 세금 때리면
공급자는 완전 탈려니까 완전 피해버렸죠? 스쳐가는 바람일 뿐 수요자가 100% 부담.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 수요가 일반적 와양. 세금 때리면 완전 비탄력자가 완전 부담하는 거지. 100% 다 터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헨리 조지 조세다 이렇게도 부르고, 우리 수직적인 공급 곡선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까? 물리적 공급이라 합니까? 알면서 또 말 안 하지. 자주 해야 옆 사람한테 플러스 회복가를 주는데, 얘기를 하면, 답을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서 좋고, 교육효과. 교육은 우리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우리 국민의 5대 의무 있죠.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근로의 의무. 또 뭐 있습니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또 50대 5개 생기는데 50대 1개 더. 환경 보존의 의무, 후손을 위하여 환경 보존의 의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공부 환경도 서로 교육이란 자체가 이게 공공재 기능을 많이 해요. 이 다 공공재라고, 공공재. 국민 전체 의무상 5대 의무니까. 그래서 이 공부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공공재 기능이니까. 나 홀로뿐만 아니고 서로 플러스 상승효과 나타나지. 이 5대 의무 충실히 이행합시다. 여기 지금 세금이네, 세금. 자, 세금에 이게 수직적인 공공선하고 우상향하는 공공선, 일반적으로 공공선은 우상향 하는데 수직선인 공공선 있잖아. 이 무슨 공급을 한다? 우상향은 경제적 공급이고 수직선인 공공선은 뭘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부실하게 했던 모양이다. 강조가 좀 떨어졌던 모양이다. 수직선은 부부 연계 아시죠? 자, 그렇지. 이 시장판에서 우리 이 자연의 토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부부 연계죠. 부동성에 따라서 일본 땅을 가져올 수도 없고 중국 땅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또 우리 땅을 내다 보낼 수도 없습니다. 부동성에 따라서. 이 시장판에서 못 가져가요. 또 부정성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없죠. 수요가 땅에 대한 수요 증가한다고 경제적 공급처럼 이렇게 증가를 못 하잖아요. 그대로 증가동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영속성에 따라서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이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고 땅을 수요 감소해도 감소하지 않는다니까. 자연의 위치 공간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별성에 따라서 온리원 돌 하루방처럼 일자로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부부 연객하는 특성에 다 묻어난 결과죠. 이걸 보고 이게 자연이죠, 자연. 자연을 뭘 한다? 자연하고 같은 뜻 가로 속에 넣으세요. 예? 진짜 생각 안 나는가 봐.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역시 1대2다 수석. 우리 반 수석. 물리적 공급 맞지 이게? 자연하고 물리하고 같아.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자연, 물리. 초등학교 때 자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그럼 대학에 물리학과 가셔가지고 물리학 박사를 받아가 나사 가서 지구 대체 하나 행성 발견 그러면 인류에 공헌을 하잖아요. 자연, 물리, 물리, 자연 같은 말이다. 우리 이 학교론에서 줄기차게 같은 걸로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물리적 공급 수익선이다. 그랬죠. 물리적 공급 수익선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자연이죠, 자연. 저기 산이 있습니다, 산. 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게 자연이죠, 자연. 자연. 이 산을 100억에 팔더라고, 100억에. 얼마 전에 매물 내놓은 게 있을 때 100억에 내놨어요, 이 산을. 100억에 내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공급자가, 이 지주가 100억에 팔았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 땅을 돈 안 주고 공짜로 요만큼 내 땅이라고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내 거다라고 했다면 그
공짜잖아, 공짜. 공짜 같으면 공짜의 대가로 100억을 챙기죠. 이거 불로소득한다, 불로소득. 자연의 대가, 지대도 불로소득이지만 자연의 대가로 그대로 매도한 가격도 전부 다 불로소득이라고. 근데 이 지금 지주가 100억 받고 팔았는데 작년에 나는 그 90억 주고 샀거든. 그러면 현재는 자본으로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이제 자본의 대가로 받은 거니까 불로소득은 아니죠. 전 주인도 다시 또 전전에 50억 주고 샀대. 그래서 다시 또 40억 주고 샀대. 이러면 앞에 내가 생산 비용 자본을 투입해 산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아닙니다만은 전체로 보면 애초는 자연이 선물로 준 거지. 자연의 선물 공짜로 준 건데 부가 조금 부채가 더 비싸게 파니까 10억 넘게 팔고 20억 넘게 팔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합치면 100억 되잖아. 그게 다 공돈이죠, 공돈. 결국에는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불로소득. 옛날에 선점한 사람은 특히 불로소득이 크겠죠. 요즘은 주로 돈 주고 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저 시골 땅 48만 평 되는 산을 8년 전에 8억 주고 사는데 지금 한 30억 팔아달라고 내놨는데요. 이 잘 안 팔리죠. 잘 안 팔리죠. 용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유인도로 나와가지고 왔다리 갔다 하면 또 몰라도.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무선 충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벤처기업이라고 비상장 사라고 물었는데 분석 내가 IPO 전문 담당하는 후배한테 분석 시켜놨더만 100% 사기랍니다.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응? 배심원. 제가 옛날에 벤처기업 컨설팅 많이 했으면은 저는 지금 공무원에서 강의하니까 그런 거 모르고 후배한테 맡겼더니 그렇게 왔더라고. 감사 보고서 뭐 확인하고 그 뭐 진짜 전부 다 뭐 협의 중 실제 한 게 거의 없고 그리고 돈을 뭐 1,400원인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 자기 말대로 같으면 대박이죠, 대박. 무선 충전. 휴대폰도 무선으로 충전시키고 유인 드론도 무선으로 충전시키고 우리 자동차도 지금 유선 충전하잖아요. 전기차. 무선으로 충전하면 좋죠, 곳곳에. 근데 완전 허구라고 금방 연락받네. 큰일 날 뻔했대. 이거 애초는 이분이 이때 강남에 아파트를 사두셨다면 지금 파는 돈보다 더 올라갔는데 시골에 산을 사가지고 그보다 더 싸게 받으니까 내 생각 좀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강남 아파트 이때 샀으면 지금은 훨씬 더 된다 이거지. 그렇지만 이게 상대적 대체 투자 중에서 이제 그런 것이고 많이 오른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도 많지. 내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산이란 것은 자연의 선물이니까 물리적 공급이니까 이 전부 다가 불로소득이에요. 원칙은 불로소득. 여기에 과세해야 된다. 그게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로입니다. 토지에만 세금 조지라, 불로소득에만 세금 조지라, 다른 사업소득, 노력소득, 근로소득 과세 전혀 하지 마라. 안 해도 불로소득 과세만 해도 정부 재정 수입 철철 썩어도 남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이라. 그래서 요즘 대구에 있는 효과대 그 신부님이 이분의 논문을 가져오시가 요즘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구에 올라오시면 그게 한 번씩 미팅하고 참전해가 그 뭐 경북대 이정우 교수입니까? 그때 특위원장 했잖아요. 청와대 가서. 이걸 필려고 했더니 강남에 던졌더니 계란만 던지셨어. 계란은 그래도 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라고 했지만 머리를 짜가지고 못 뛰어넘었지. 그래서 역현상이 나타났지. 역현상이. 헨리 조지, hen사목회가 요즘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인터넷 들어가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시발로 해갖고 책자도 만들고 많이 좀 나와 있어.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데가 생겼어요. 불로소득 과세하는 이게 조세 정의사가 맞죠? 조세 정의적으로 볼 때는 불로소득 과세하고 노력소득은 과세 안 하는 게 맞겠지. 근데 그게 정치하게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세금이 필요하고 지금 바뀌게 됩니다. 자, 수직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림 보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서 있죠. 수직으로 꼭 별표하시고 수시로 시험 여태까지 네 번 출제했고 최근에 노무현 정권 때 12회 시험부터 네 번이나 나왔고 수시로 슬쩍 나옵니다. 또 현 정권에서도 이걸 추정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래 있지. 수직선 완전 비탄력. 이건 그 전부 다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근데 토지에만 불로소득이 나올까요? 아름이 엄마하고 김태희 씨하고 만약에 춤을 추면 김태희 씨는 똑같이 춤을 추더라도 이건 돈이 막 쏟아지겠죠. 그제? 근데 아름이 엄마 춤추면 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돈이 날아오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왜 된 거예요, 이게? 김태희 씨가 가령 이 이쁜 몸매를 자연사입니까? 인공사입니까? 인문사입니까? 자연산이지. 자연산, 물론 자기 좀 갖고 했지만 자연산이잖아, 자연산. 그러면 자연의 대가로 소득이 많이 생기잖아요. 뭉치돈이 막 들어오죠. 그럼 이 노력소득이다, 불로소득이다? 이게 불로소득이야. 여기 과세해야 되는데 여기는 로비를 통해서 다 빠지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막 한다니까, 그곳에. 그 사람에도 불로소득이 있다니까. 예? 조수민 씨가 천상의 목소리를 하죠.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분은 앞으로 뭐 몇 년간 스케줄 다 잡힐 대로 미래에. 그 천상의 목소리인데, 그 자연의 목소리입니까? 자기 노력의 목소리입니까? 천상의 목소리니까 자연의 목소리죠. 근데 큰 돈 벌잖아요. 그 불로소득이 엄청 많다니까. 그럼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이게 조세 정의가 맞는데, 저 시골에 못 사는 사람 저소득층에게 다수가 못 사는 사람이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재정 수입이 많아집니다. 부자한테 재벌한테 과세해봐야 몇몇 재벌 몇 번 안 되는 재벌한테 받아야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과세한다. 근데 못 사는 사람한테 세금 조금씩만 뜯어봐도 사람 투수가 워낙 많으니까 10조가 금방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조세행정상도 행정 집행하는 사람도 이게 못 사는 사람한테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이 돼 있다니까. 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놈이 악행을 해요. 악행. 나쁜 놈이에요. 자, 우측에 Q.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 자, 그 재산세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세법 공부를 하고 계시죠. 세법에 뭐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재산 종부세, 양도할 때 양도세 이런 거 낸다라고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 그게 우리 시험 범위 나오는 조세이죠. 주 중심인데 그때 재산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재산세는 이때 재산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 토지, 건축물, 그다음 뭐 주택, 그다음에 해군 선박, 공군 항공기 이 재산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니까 그거는 육군 삼총사, 토지, 건축물, 주택, 해군, 공군, 정군, 육해공 이렇게 이게 재산세인데 그걸 재산세 과세인데 여기서 학개론서 재산세를 하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에 관한 여러 세금이다. 그러니까 뭐 재산 뭐 고급 자동차 있던 뭐 차가 있던 뭐 원래 자동차는 이 재산세 과세 대상 아니잖아요. 세법 공부할 때는 자동차 세 과세 대상이지. 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없지 자동차. 근데 고급 자동차도 재산이고 또 금괴짝도 재산이고 또 뭐 부동산 당연하고 요트가 있다, 개인 비행기가 있다 다 재산이겠죠. 몽땅 다 얘기를 하는 모두 다 올 재산 이 말입니다. 재산에 대한 전체 세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여기는 학개론입니다. 여기는 학개론 재산세는 재산에 관한 모든 조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자, 재산 제세를 상승시켰다 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자 2번에 보시면 2번 재산 제세의 귀착. 귀착이 되면 실질 부담자입니다. 실질 부담자. 실질 호주머니 돈 내는 사람 귀착. 문제는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다. OX. 맞는 말이지? 탄력도 따라 다르지 않을까? 탄력성.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크고 탄력적이면 피하고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크고 탄력적이면 피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히 너만 부담하라. 완전 탄력이면 완전 피해버리고 이렇게 다 했죠. 그게 결론이지. 그 다음 금태 주택에 대한 조세 영향과 정책적 고려. 자 동그라미 1.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조세 기착. 자 새집이 많습니까? 중고주택이 많습니까? 중고주택이 많지. 그죠? 중고주택이 많죠. 그러면 중고주택이 탄력적이죠. 새집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 새집 밑에다 신규 밑에다가 비 해놓으면 돼. 비탄력적이다 이 말이지. 비 서 있는 비탄력적 소유곡성이고. 그 다음에 중고주택은 탄력적 개수도 많고 거래도 많고 훨씬 탄력적이지. 새 차고 헌 차고 어느 것이 거래 많이 한다? 중고차 거래가 많지. 새 집하고 중고주택하고 어느 게 거래가 많다? 중고주택이 훨씬 장기 사용하니까 훨씬 장기 사용하는 걸일수록 중고 거래가 많습니다. 차보다는 집이 더 오래 가니까 당연히 많겠죠. 개수도 많고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새 집하고 중고주택 중에서 누가 세금 부담이 많겠어요?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크겠죠.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새 집이 많고 중고주택은 탄력성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읽어보시면 신규 주택의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재산세 상당 부분을 생산자가 부담하지만 오래된 중고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이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적어지고 파는 사람은 공급자는 적어지고 수요자 부담 뜨는 게더라 이 말이죠. 아까 제가 그래프로 했습니다. 수요 공급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조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조세 영향 마지막 줄을 보니까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역진세적 성격을 가진다. 역진세. 역진이다 이 말은 거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부자한테 과세를 했는데 서민들한테 더 과세한다 이런 뜻이다. 역진세적. 자 이게 뭐냐면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우리 정률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정률세는 일정 세율 정률세란데 대표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입니까? 10%죠. 이게 일정하죠. 그죠? 일정하지 10%. 소비세로서 대한민국 재벌이 소비하나 우리 서민이 소비하나 똑같이 10% 물잖아요. 이게 역진세적 효과 크다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되고 이거는 수평적으로 볼 때는 A, 나나 재벌, 너나 똑같이 10% 무는데 수평적 형평성은 맞습니다만은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더 부자되고 이 사람은 더 부자되고 나는 더 가난하게 되고 역진 효과 나타난다. 역진 효과. 거꾸로 간다니까. 거꾸로. 역진. 거꾸로 진행하는 거야. 거꾸로 진행해. 역진세. 그럼 이걸 역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누진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누진세는 수직적 형평성. 고소득자는 더 많은 과세. 저소득자는 더 적은 과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세 표준이 1200에서 4600까지는 6%고 6%. 그리고 최고 높은 세율은 몇 프로다? 몇 단계죠? 몇 단계? 6, 7이 42. 제일 높은 게 42%. 5억 초과 과표 금액에 대해서는 42% 중과세한다. 이렇게 했죠. 이번에 법 바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소득자는 이걸 내겠죠. 이걸. 저소득자는 이걸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무조건 10% 내는 게 아니지. 너나 나나 다 10% 내면 수평적 형평성은 달성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커져버리고, 근데 이거는 수직적 형평성 과시하면, 누진 과시를 하면 수익적 형평성, 고소득자는 더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적게 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진세 효과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진세적 과세를 하지 말고 당연 누진 과세를 해야 좀 더 조세 정의에 맞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에 정책적 고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재산세를 누진세, 별표,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소득 계층 간의 조세 부담 형평성에 대한 왜곡 현상을, 역진세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더라 이 말이지.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자, 가운데 괄호 3번 보시면, 괄호 3번.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있는 경우 공급이 감소한다. 양도세가 통상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 투기 억제 정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양도세 지나치게 강화되면 그만큼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공공성이 좌측 이동,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 때려버리니까, 자, 집을 팔 수 있다 없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 때리면 팔기 힘들지. 우리 비삼용 토지, 비사톡 하는데, 비사톡.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 때려버리니까 그 비삼용 토지를 못 팔잖아요. 그대로 가지셔야 된대. 그러면 못 판다 이 말은 공급이 감소하는 거지.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왜 됩니까? 올라가지. 오히려 막 분수 가격이 막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못 팔게 하니까 더 올라가는 거라.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버리고.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라면 이게 안 되지, 이게. 중과세 때려보니까 가격이 뛰분다는 게 이게. 옛날 우리 강남 아파트처럼. 그 말씀이고, 이게. 그 다음, 고의 2번은. 자, 2번은,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없는 경우다. 이 말은 공급이 감소는 하지 않고, 동결한다. 이 말은 팔렸고 마음의 문을 살리려다가 중과세 때리다가 마음의 문을 싹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수요 감소다. 이 말은 거기다가 취득 감소 이렇게 적는 거, 취득. 애초 당시 취득하는 걸 막겠다 이 말이죠. 나중에 팔 때 중과세 터질 거 생각해서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투기지역, 투기관리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지금 1주택가 있는 분이 한 채 더 사고 싶으니까 야, 이제 세금이 10%포인트 더 중과세 한다더라 하면 못 사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다 이 말은 취득 감소. 양도세 부과는 재산세 부과 효과와 동일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즉 양도세 부과는 그만큼 자본이득의 폭이 줄어들고 사용자 비용이 증가시켜 그 결과 주택 수요를 감소시켜서 주택 거래는 줄어드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원래 책은 다 모르게 써놨습니다. 책 읽어보면, 공유제 책은 혼자 읽어보면 뭔지 하나도 몰라 이게. 영어 프로보다 더 어려워. 자, 수요를, 이거는 집 한 채 더 사면 나중에 중에 트니까 안 사. 그 말이지.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감소는 취득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이다, 좌측이다. 취득이 감소한다. 집 한 채 있는데 또 안 사, 이 말이야, 안 사. 둘째, 셋째 살 리가 없다. 사면 중과세 때리니까. 그럼 이게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됩니까, 가격이? 그렇지, 이거 하락하죠. 그러면 주택 가격 안정할 때는 이게 좋잖아요. 이게 좋지.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이게 좋다니까. 옛날에 피상적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취득하면 안 팔고 가 있으면 보유가세 높이 불리고 양도세 중과세 한다. 보유부터 양도부터 틀어막아 보면 안 사겠죠.
안 산다 이 말은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감소하면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지. 특정 지역에. 그 말이고, 그 이에 이 뒤에 뒷말은 꼬리 물면 정답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딱 잘라버리기. 자, 그 밑에 이제 헨리 조지의 별표. 헨리 조지. 토지 공유사상과 토지 단일세론. 그 토지 단일세론 앞에다가 토지 앞에다가 자연 이렇게 쓰고 자연. 그 별표. 자연 토지 단일세. 자, 이분은 제가 근대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세종대왕도 존경하지만 이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인데 이분의 학력은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해보시면 동그라미 2번 헨리 조지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를 괴롭히는 주기적 불황도 토지 문제, 자연의 토지 문제에 불로소득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동그라미 해두시고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노력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인데 과세하지 말고 오직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만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토지 단일세론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정부 재정 충당하고도 줄이가 남는다 이 말이지. 토지에만 조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바로 조지라. 자, 요거 시험 안 나왔어요. 토지만 조지라 한 건데 다른 과세한다 하면 틀려요. 토지 단일세론, 오로지 토지에만 불로소득에만 세금을 조지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이제 투자론 들어왔네요. 드디어 이제 투자론. 부동산 투자론. 여기서 시험 많이 나오죠. 6문제에서 막 9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형도 많이 나와요. 계산형. 샤프. 이 계산형도 많이 나와요. 계산형. 근데 계산 공식은 이으면 큰일 안 됐죠. 단 하나도 이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른쪽 돈, 왼쪽 돈 갔다 하는 이는 복식액인데 삼식액의 원리에 따라서 블록체인 속에 있는 삼식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생각 속도로 풀어보야 돼요. 눈빛 속도로 풀어보야 돼요. 자, 내 돈 1억, 남은 돈 2억. 은행 가서 돈 빌려가 3억짜리 원룸을 산다. 이때 투자라는 것은 요거 자본 투입이다. 이렇게 보시기 하는데 이게 내 돈 이걸 자기 자본을 하죠. 남은 돈 이걸 타인 자본이다. 두 개 합친 걸 보고 총 자본이 있으면 총 자본. 그 총 자본이 바로 뭐다? 자산이죠. 자산. 그렇죠. 자산은 총 자본이나 같은 뜻이다. 총은 더하기다 빼기다. 총은 더하기고 이걸 종합 자본 이렇게도 우리 시험에 출제합니다. 종합 자본. 총 자본, 종합 자본 이렇게 써도 된다. 그게 내가 자산입니다. 자산. 그다음 이걸 자기 자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로 자본. 이걸 타인 자본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로 부채 이렇게 부르죠. 부채. 그래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조달하여 이것도 우리 은연중에 슬쩍 들어가니까 문장에서 조달, 유입, 원천. 그 다음에 요거 사용. 돈을 사용, 운용, 유출, 지출. 그래서 샀죠. 원룸 3억짜리 샀다 이지. 돈 주고 3억 주고 샀다 이 말이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오른쪽 돈과 왼쪽 돈이 갑탁갑탁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복식이라. 복식. 하나 둘이지 둘. 복식으로. 이렇게 돈이 둘러가야 여기 출자한 사람, 여기 빌려준 사람, 이 수탁, 이 경영자가, 이 투자하는 사람이 경영인이
이 3억 이렇게 하는 현찰이 금고소에 있거나 사무만치 다른 자산이 있거나 있어줘야 되죠. 똑같은 게. 이게 없다 하면 횡령했거나. 그래서 이 수탁 책임을 이거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해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벌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배당 주고 이 사람한테 이자 주고 원금 갚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야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이 돈의 3억의 실체가 이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믿고 갖다 맡기죠.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해서 자유롭게 내가 돈이 없어도 전문 경영인은 경영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가 흥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돈 계산 구조 때문에 경제가 흥하게 되는데 돈을 믿을 곳에 맡겨야 되죠. 좀 전에 제가 했듯이 그런 벤처 기업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도 옛날 벤처 기업 컨설팅 했지만 대전 대덕 연구단지 우리 DJ 정권대 한 600여 개 벤처 기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잘 나가는 거 3개만 했었는데 또 대구 경북에서도 그때 벤처 기업이 한 600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잘 나가는 거 한 25개만 컨설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성공했습니까? 다 날아가겠습니까? 한두 개 성공했겠습니까? 그렇지. 다 아시네. 완전 그는 여윳돈으로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날아갈지도 모르고 트릭도 많고 그러니까.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돈에 대한 책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같아. 이 원리 가지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고 또 이 3억도 내가 살 때 원가가 3억이지만 지금 팔면 4억에 팔 수 있고 또 이걸 사는 사람은 4억에 샀지만 5억의 가치가 있고 이걸 3차원, 3세기처럼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활히 거래가 되고 서로 윈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미리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이건 투입. 이건 이제 당연히 3억이라는 돈을 사용한 것이 같아. 투자론의 결론은 왜 투자론을 공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투자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투자 가치. 이 투자론은 경영학이거든. 학문을 따지면 경영. 나를 경영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부동산 경영을 잘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같은 원리면 똑같습니다. 가치 구한 거다. 가치. 그러면 투자자마다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투자자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달라지죠. 똑같은 부동산에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투자에 따라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주관적이다. 이런 말 하죠. 주관적이다. 자, 지난번에 우리 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텀에는 투자로는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이 진도가 엄청 딸리거든요. 사실. 대학 4년 과정을 우리가 이번에 설도 있기 때문에 7분 만에 채운 건 다 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수업할 때 다 교수님마다 퐁당, 그 다음에 당퐁,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예 쪽지기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그런 것만 찍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자, 크게는 저거, 보시면, 부동산 투자란 장래 불확실한 수익. 그 밑에다가 임대 양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다가 양도한답니다. 보유할 때 임대 보유, 주로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양도, 처분. 보유하고, 임대하고, 양도하면 돈이 들어오지. 이거 미래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 이게 투자 가치라. 여기서 제가 투자 가치 이렇게 했지만 그게 투자 가치라니까, 투자 가치.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 살 때는 돈 나갔죠, 분명히. 살 때 돈 나갔죠. 그래서 우리 이걸 전통 투자 사업이라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하면 돼요. 취득할 때 돈 나가고 이 10억 주고 샀다. 임대하고 7년간 임대하다가 팔면 양도하면 돈 들고 임대하면 돈 들지. 이거 현재 가치고 하니까 만약에 12억이다. 12억.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가 12억이다. 이게 투자 가치건 투자 가치. 현금주의 현재 가치. 그러면 이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기본적으로 이 3활동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전체, 1차, 2차 과목 전체가 기본적으로 이렇다 생각하면 되죠. 취득, 보유, 양도.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전체로 숲으로 먼저 항상 굴려버리면 될 거 아닌데, 우리 저자들은 책 쓰려면 챕터별로 써야 하니까, 자, 앞다리, 뒷다리, 이 앞단지, 뒷단지 구분도 못하도록
차트로 장호되어 있어가 그래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투자 가치는 12억이고 시장에서 10억 주고 샀답니다. 이 시장에 가서 10억 주고 샀다, 돈 주고 10억 주고 샀다.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다수의 소유 공급자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지. 시장 마음이지. 객관적인 돈이고. 이거 투자 가치는 A라는 사람 마음이지. 주관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들죠. 그럼 이 사람 투자하는 거예요. 자, B라는 사람은 투자 가치가 10억이고 시장에 10억 주고 샀대요. 그러면 본전이지, 본전. C라는 사람은 투자 가치가 9억밖에 안 되고 시장에서 10억 주고 샀대. 이 사람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손해다. 그래서 플러스는 초과 이윤, 0은 정상 이윤. 이렇게 우리 앞에 경제론 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손실이다. 세상은 몇 가지 중심? 세 가지. 또 두 가지 중심되기도 합니다. 음양조화. 이랬죠, 음양. 음양,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뭐가 있다? 여자, 남자가 있는데 중성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래서 세 개로 구분하기도 하고 두 개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말이지. 여기서 뭐 이거 계산은 이거 계산하면 이 투자 가치 이거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체를 다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 이제 이 10억 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단체로 쭉 다닐 수 있는데 이걸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비하지 않고 이 부동산을 사는 바람에 미래 가치를 위해서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 이 투자 가치를 위하여 교환했습니다. 바깥치기. 10억 넣었으니까 이 12억 나오는 거지. 넣었으니까 나오지. 요거는 시차별로 가치 교환하는 거, 가치 교환. 우리 시장에 가면 돈 주고 사고 돈 받고 팔고 이렇게 교환하죠. 요거는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서로 이 교환이야, 교환. 요 1억 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 가면 효용, 만족도 느끼게 되는데 소비를 하면 그걸 포기하고 미래 가치를 위하여 1억 빌려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던 겁니다. 이거는 미래 가치하고 현재 돈하고 교환한 거죠. 교환 행위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자, 넘기시고. 부동산 투자의 장점. 아니, 부동산 투자 공부도 안 하고 장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한대. 그 친구하고 사귀어보고 나서 나중에 장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귀지도 않고 벌써 장단점을 얘기한대. 그러니까 교과서는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다니까. 알고 보면 교과서는 쉽다. 교과서같이 단순한 게 없다. 자, 재무지렛대효과 별표 쳐놨죠, 전에. 재무지렛대 시험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1, 정의 재무지렛대효과, 2, 부의 재무지렛대효과, 3, 중립 재무지렛대효과. 이 세 가지. 엄청 중요합니다.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 정책론, 그죠? 정책론 가만히 해주면 토지정책, 우리 시험용은 간단합니다. 토지정책 간단하게. 그 다음에 주택정책, 세금정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간단하게 그걸 생각하시고 심플하게만 이해된 거 복수한다, 이해 안 된 거 복수한다. 이해된 것만 복수하면 됩니다. 이해된 것만 꼭 붙들어 매두시면 편안하게 전부 다 공부를 하시고 머리도 건강하게 되지. 이해 안 된 걸 복수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학교 공부하고는 정반대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된 거 하시면 머리가 혈증이 아니라 띵 하고 아프고 나중에 가슴까지 다칩니다. 큰일 난다. 병원에 실려간다. 전혀 그러지 마시고 이해된 것만 복수해서 꼭 붙들어 매두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